자, 박근혜 대통령이 화요일 오전에 이제 검찰에 출두하게 되는데 그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이제 선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변호인단이 그 탄핵 사건 대리인단에 속한 사람들 네. 그 변호인단을 임명을 했는데 그 문제가 막말로 문제가 됐던 뭐 김평우, 서석구 이런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어요. 네. 이게 아마 그 막말로 인해서 국민 여론도 안 좋아졌고 탄핵 심판에도 도움이 안 됐다고 판단해서 제외한 걸까요? 그 김평우 변호사를 제외할 줄은 알았어요, 저는. 진짜 알았어요. 왜냐? 어저께 그 미용사는 들어갔는데 김평우 변호사는 자택에 못 운전박대.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 다 이제 저분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이제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데 일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적절한 캐릭터 내지 적절한 분은 아니시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법정 갔을 때는 또 다시 모셔가지고 또 샤우팅. 재판정에서. 네, 재판정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 선임한 거는 변호인단의 역할은 그러면은 대통령의 어떤 논리를 좀 준비하고 그렇죠. 조사받을 때 그 옆에는 앉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변호인단이. 예. 근데 변호인단이 이렇게 답하세요 저렇게 답하세요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건 못 하는데요. 이제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의견서를 계속 낼 수도 있고 또 조사받을 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제 같이 준비를 하면서 예상 질의 거기에 대한 예상 답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연습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네네네. 변호사랑 같이 검사한테 갔을 때 뭐 좀 질문이 뭐 이상하고 제가 답하기 그러면 옆에 변호사한테 어떻게 할까요? 의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그게 딱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검사가 좀 봐주는 거고요. 원래대로라면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렇군요. 나중에 신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마친 뒤에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 조사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데 거부한 논리가 그 영상 녹화를 특검은 원했고 박근혜 쪽에서는 안 된다 그거. 이렇게 해서 이제 불발됐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논란이 없겠죠. 이번에는 뭐 그렇게 딜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딜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검찰까지 거부할 명분도 없습니다. 특검은 뭐 약간 위헌성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그 정당성이나 공정성 시비를 걸었는데 검찰은 그런 시비를 걸 수가 없겠죠. 예. 예.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가 이제 뭐 박근혜 자택에서 문전박대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그 자택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주위를 박사모 이런 사람들 뭐 탕기국 사람들 지금 모여가지고 굉장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수십 차례 인근 네. 파출소로 전화를 하고 혹은 112로 신고를 하고 너무 시끄럽다 못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권한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그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택가나 초등 중등학교 근처에서는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그 이의 제기를 하면 민원 제기를 하면 바로 그 민원 제기의 원인을 해소해야 돼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정말 학교 다니는데 애들 진짜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 어떤 분이 그 시위대 속을 빠져나올 때 표정을 봤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빠져나오더라고요. 무섭죠. 너무 지금 무서워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초등학교 네. 그 후문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저랑 굉장히 가깝대요. 그래서 지금 후문 쪽으로 아이들을 못 다니게 하고 있고 지금 학부모들이 긴급 회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 집회 그만두게 하라고. 근데 지금 경찰이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구두로 뭐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서면으로 이게 집회를 말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서면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변명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시법을 보면은 초등학교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또는 주택가여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장소에 보호 요청을 하면은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요구를 많이 한 건데 경찰이 초기에는 아마 그런 요구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해명을 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많은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휴교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휴교를 하지 말고 학교 측에서 직접 학교장이 주관을 해서 나서가지고 경찰이 서면으로 하라니까 서면으로 학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아이들 학습권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 총회 단위가 다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나서면 이건 금방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박사모들이 박근혜 사저 가까운 데에다가 자리를 얻으려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 앞에는 그 월세로 500만 원을 줄 테니까 우리 여기 앞에 텐트 치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돈이 많으시네. 돈 어디서 참 대단한 사람들 같은데 그 관련해서 재밌는 보도가 오늘 났던데 최순실의 딸이죠. 정유라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네. 구금돼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소환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정유라 변호사가 만일 덴마크인가요? 네, 덴마크 법정에서 한국으로 소환이 확정되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치적 망명은 일단 정치인이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본국에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탄압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망명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에 있는 정유라도 인지 부조화 상태임에 틀림이 없는 게 저는 요 말을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특검에 출석하면서 최순실이 이게 특검이 인권 탄압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네. 소리 질렀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가족 뭐 손자한테까지 뭐 이렇게 뭐 괴롭힌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 망명 신청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받아들이느냐. 네. 근데 그걸 그 덴마크 당국에서 받아들이느냐? 전문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신이 이번에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굉장히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권력자를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가지고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하면 뭐 제 생각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게 분명하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화요일 오전에 이제 검찰에 출두하게 되는데 그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이제 선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변호인단이 그 탄핵 사건 대리인단에 속한 사람들 네. 그 변호인단을 임명을 했는데 그 문제가 막말로 문제가 됐던 뭐 김평우, 서석구 이런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어요. 네. 이게 아마 그 막말로 인해서 국민 여론도 안 좋아졌고 탄핵 심판에도 도움이 안 됐다고 판단해서 제외한 걸까요? 그 김평우 변호사를 제외할 줄은 알았어요, 저는. 진짜 알았어요. 왜냐? 어저께 그 미용사는 들어갔는데 김평우 변호사는 자택에 못 운전박대.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 다 이제 저분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이제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데 일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적절한 캐릭터 내지 적절한 분은 아니시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법정 갔을 때는 또 다시 모셔가지고 또 샤우팅. 재판장에서 아이들 학습권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 총회 단위가 다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나서면 이건 금방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박사모들이 박근혜 사저 가까운 데에다가 자리를 얻으려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 앞에는 그 월세로 500만 원을 줄 테니까 우리 여기 앞에 텐트 치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돈이 많으시네. 돈 어디서 참 대단한 사람들 같은데 그 관련해서 재밌는 보도가 오늘 났던데 최순실의 딸이죠. 정유라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네. 구금돼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소환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정유라 변호사가 만일 덴마크인가요? 네, 덴마크 법정에서 한국으로 소환이 확정되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치적 망명은 일단 정치인이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본국에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탄압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방송 시청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에 있는 정유라도 인지 부조화 상태임에 들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초등학교 네. 그 후문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저랑 굉장히 가깝대요. 그래서 지금 후문 쪽으로 아이들을 못 다니게 하고 있고 지금 학부모들이 긴급 회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건 집회 그만두게 하라고. 근데 지금 경찰이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구두로 뭐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서면으로 이게 집회를 말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서면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변명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시법을 보면은 초등학교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또는 주택가여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장소에 보호 요청을 하면은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요구를 많이 한 건데 경찰이 초기에는 아마 그런 요구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해명을 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많은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휴교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아니, 휴교를 하지 말고 학교 측에서 직접 학교장이 주관을 해서 나서가지고 경찰이 서면으로 하라니까 서면으로 학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이고요. 그 다음에 검찰까지 거부할 명분도 없습니다. 특검은 뭐 약간 위헌성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그 정당성이나 공정성 시비를 걸었는데 검찰은 그런 시비를 걸 수가 없겠죠. 예. 예.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가 이제 뭐 박근혜 자택에서 문전박대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그 자택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주위를 박사모 이런 사람들 뭐 탕기국 사람들 지금 모여가지고 굉장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수십 차례 인근 네. 파출소로 전화를 하고 혹은 112로 신고를 하고 너무 시끄럽다 못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권한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그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택가나 초등 중등학교 근처에서는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그 이의 제기를 하면 민원 제기를 하면 바로 그 민원 제기의 원인을 해소해야 돼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정말 학교 다니는데 애들 진짜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 어떤 분이 그 시위대 속을 빠져나올 때 표정을 봤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빠져나오더라고요. 무섭죠. 몸으로 지금 무서워하는. 네, 법관적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 선임한 거는 변호인단의 역할은 그러면은 대통령의 어떤 논리를 좀 준비하고 그렇죠. 조사받을 때 그 옆에는 앉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변호인단이. 예. 근데 변호인단이 이렇게 답하세요 저렇게 답하세요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건 못 하는데요. 이제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의견서를 계속 낼 수도 있고 또 조사받을 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제 같이 준비를 하면서 예상 질의 거기에 대한 예상 답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연습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네네네. 변호사랑 같이 검사한테 갔을 때 네. 뭐 좀 질문이 뭐 이상하고 제가 답하기 그러면 옆에 변호사한테 어떻게 할까요? 의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그게 딱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 그래요? 검사가 좀 봐주는 거고요. 원래대로라면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아, 그렇군요. 나중에 신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마친 뒤에 의견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 조사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데 거부한 논리가 그 영상 녹화를 특검은 원했고 박근혜 쪽에서는 안 된다 그거. 이렇게 해서 이제 불발됐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논란이 없겠죠. 이번에는 뭐 그렇게 딜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딜할 상황은 아니에요.